애리조나주의 엄격하게 강화된 투표법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내려 민주당이 제기한 소수계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투표에서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사기에 의한 투표가 행해지게 되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구인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은 일할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닝 보너스 지급에 또 임금 인상 등이 거의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이 같은 늘어나는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연방 대법원이 이 투표법 논란과 관련해서 애리조나주에 손을 들어줬네요. 그렇죠. 그동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애리조나 투표법. 연방 대법원은 애리조나 투표법이 유효하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엄격하게 투표권의 요건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의 애리조나 투표법이 그 애리조나주를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측에서는 소수계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그 주장 속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법원에서는 사실은 그 민주당 쪽이 승리했는데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은 어제 그 6대3의 결정으로 애리조나 투표법은 유효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애리조나주의 이 투표법은 이 뭐랄까요?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쟁점이 뭐 자잘하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루어진 투표를 무효 처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요즘은 보면은 원래 투표라는 게 자기 정해진 투표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너무 허용을 해서 전부 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하게 되면 그거 제대로 맞게 투표를 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거구에서 이루어진 투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거. 그게 옳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3자가 사전 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거. 이 제3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정당이죠.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적극적으로 우편 투표하고 이럴 때 힘들면은 우리들이 다 대신해 주니까 집 방문해서 문 앞에서 다 가져가니까 쓰기만 하십시오. 심지어 이제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게 쓰는 것조차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또 왜냐하면 미국 투표라는 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할 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본인 이름과 사인만 하십시오. 우리한테 좀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굉장히 활성화하고 잘했던 게 민주당인데 민주당 주장은 그런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찍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맞을 거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연방 대법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거는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렇게 투표를 하게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이라고 해도 그거는 단순히 도와주는 걸 넘어서는 것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3자가 사전 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은 최소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직접 한 표를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애리조나주의 투표법은 투표의 완전성과 순수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이거는 타당하다 이렇게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기 투표가 횡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투표법을 강화했는데 그 점을 이제 연방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고요. 아직도 투표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 그래서 투표법을 통해서 투표 여건을 강화하는 게 맞다. 이게 연방대법원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실상 소수계의 투표를 방해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민주당은 애리조나 투표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엄격하게 투표법을 강화함으로써 그것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엄격해지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돼서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나 투표를 해도 무효 처리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투표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논리적 규결이 그렇다. 이렇게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그것은 유색인종들, 백인이 아닌 그 밖에 유색인종들과 뭐 아메리칸 원주민들, 아메리칸 네이티브스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그
어떤 의사 표시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소수계나 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힘이 약하잖아요. 정치적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소수계의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민주당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그 투표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의 투표권 제한이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 항소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하지만 이번에 그 연방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는 그 애리조나 투표법이 옳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은 이 투표 사기 방지 필요성을 지금 강조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6대3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6명, 진보가 3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갈렸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 6명이 다수 의견인데 다수 의견을 대표해서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의견을 작성을 했어요. 네.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의견을 보면 선거에서는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완전성, 순수성을 추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기 선거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거가 접전일 경우에 특히 선거가 접전일 경우에는 그런 선거 사기에 의해서 뭐 몇 표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소수의 사기에 의한 행위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당연하죠. 이렇게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양당제 아닙니까? 그렇죠.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 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미국은 뭐 무소속도 거의 없고 그래서 결국 A 아니면 B고 B 아니면 A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 사기를 방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강조했고요. 그리고 그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투표권을 금지한 1965년 투표권법을 언급했는데요. 그 이번 애리조나주 투표법의 제한 조치가 1965년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에 확립된 흑인들을 비롯한 소수계들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 그 투표권법에 절대로 이게 그것을 방해한다거나 제한하는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세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투표권 제한이라는 민주당 주장까지 이번에 아주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대3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3측 그러니까 이 소수 의견 측의 이 정반대 입장 이것도 또 상당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상당했습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이 소수 3명 대법관을 대표해서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굉장히 비극적인 판결이라고 아주 이번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애리조나주 투표법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심각한 결과가 이제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제 많은 주에서 그러니까 애리조나주의 투표법이 합법적이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주들이 이제 따라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수많은 주에서 소수계 뭐 흑인이나 에이시언이나 뭐 라티노나 이런 소수계들 또 아메리칸 인디언이나 이런 사람들의 평등한 투표권이 박탈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리조나 투표법이 애리조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식으로 강력한 투표법을 만들고 있거나 또 앞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비극이다. 아주 비극적인 판결이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이제 대법관을 임명하는 그 어떤 혜택을 좀 이번에 보게 됐네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민주당 측은 또 대법관 수를 좀 늘리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연방대법원은 9명 아닙니까? 9명인데 트럼프 대통령 때 많이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6대3까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뭐 그 대법관들이 사망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찌됐건 6대3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때는 5대4였는데 이게 6대3이 되면서 확연히 보수 우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를 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뭐를 하더라도 이걸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이게 막힐 수가 있다. 네. 물론 연방 대법원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를 공화당 편만 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이 민주당에게 상당히 아픈 그런 그 결정을 내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사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예, 현재 9명에서 6대 3이니까 4명을 더 늘리자. 4명을 늘리면 4명을 전부 다 진보 대법관을 임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6대 3에서 7대 6이 되죠. 네. 네. 그렇게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럼 너무 속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한 6명 정도 더 늘리자.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7대 6이 되면 한 명 차니까 이건 사실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뭐 욕먹는 건 욕먹는 거지만 더 불안한 거는 자칫하면 그렇게 늘려놓고도 원하는 결과가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한 6명 정도 확실히 늘려가지고 지금 6대 3에서 한 9대 6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뭐 어떤 상황이든 진보가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건 이제 민주당 내 일부 진보 강경파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까지 할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당장 해야 되죠. 당장. 왜냐하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몰라요. 지금 연방상원은 50대 50이고요. 연방하원도 지난 그 작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생각보다 선전해가지고 네, 차이가 맞아요. 별로 안 나요. 지금 맞아요. 몇 명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상원이든 연방하원이든 하나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뭐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과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연방대법관 숫자를 이제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늘리죠. 뭐.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정치가 완전히 지금 희화화되는 거죠.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의 이 경제가 이제 재가방이 되면서 구인난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 사이닝 보너스가 지급되고 또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참 야단났네요. 그렇죠. 이 소식은 뭐 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갈수록 더 강화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연방 최저 시급이 시간당 $7 25센트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장에서는 뭐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2배 이상, 그 이상. 그러니까 최근에는 $15 이상 줘야지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고요. 더군다나 사이닝 보너스까지 이제 지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사이닝 보너스라는 건 우리가 프로 스포츠나 내지는 화이트 칼라 전문직 이런 데서 보통 이제 그런 거 주죠. 라이선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값어치를 이제 책정해 주는 건데 최근에는 뭐 트럭 운전사, 호텔 청소부, 창고 근로자, 그러니까 서비스업 전반으로 이 사이닝 보너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뭐 당연한 것처럼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직 사이트 집 리크루터에 올라온 그 전체 일자리 중에 20%가 지금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올해 3월만 해도 사이닝 보너스 비중이 2%에 불과했는데 3개월 사이에 무려 10배나 지금 늘어난 겁니다. 패스트푸드점 점원계약서에 서명하면 당장 $1,000가 넘는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조지아주의 닭고기 생산업체 필그린 프라이드는 생산직 입사 시에 $1,500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에 회사들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서 사이닝 보너스 받고 입사하면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이닝 보너스 받고 바로 그만두고 또 딴 데 가서 또 사이닝 보너스 받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사이닝 보너스가 요즘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고액 연봉자들에게는 뭐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이 사이닝 보너스 금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연방실업수당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300씩 지급되잖아요. 각 주에서 지급하는 오리지널 실업수당 외에 플러스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매주 $300씩 추가 지급되는데 이게 9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200씩 2, 3개월 정도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만큼을 사이닝 보너스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일하자.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이닝 보너스로 이 실업수당을 포기 못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회사가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미리 줄게. 이거죠. 네네. 그 의미가 지금 사이닝 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연방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만큼의 액수를 미리 지급받는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난 5월에 7만 5천 명의 추가 채용을 발표하면서 신규 창고직 대상으로 최고 $3,000까지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하려고 그러면 한 $3,000 정도 포기해야 되죠. 연방 네. 정부가 주는 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네.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사이닝 보너스까지 받고 네. 임금이 인상되는 거 뭐 다 근로자들에겐 좋긴 좋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게 좋은 영향만 그렇죠.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이야 내가 받는 돈이 늘어나니까 좋지만 자세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좋다고 할 수 없는 게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임금이 올라가면 다시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올려줘 놓고 다시 떨어뜨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기름값이 한번 오르면 잘 안 내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럼 고용주들은 계속 인건비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물론 뭐 매출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뭐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인건비 부담을 회사가 떠안게 되는 건데 회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 부담을 계속 떠안는다는 것은 고용주라든가 회사 차원에서 가져가는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그런 수익이 줄어드는 걸 감수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없죠. 경제 전문가들 얘기는 결국은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가격이 얘기입니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건 가격이나 물건 서비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뭐 마켓 가면은 몇 개 안 산 것 같은데 $100 훌훌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노동자들이잖아요.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월급 올라가고 사인 보너스 받아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임금이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거는 좀 우려스럽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가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일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쇼핑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소비가 안 되면 미국 경제는 침체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거세게 하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같은 그런 이제 긴축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이런 사이닝 보너스라든가 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홍식 국장이었습니다.